네. 어려워지죠, 점점?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환자 진찰 정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어떤 컬럼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 이게 처음 이제 스타트는 쉬워. 좋아. 막. 자, 병동. 아, 이거 완전 이 친구는 병동. 좋아요. 입원했나 보다. 어? 그다음에 이게 병명이나 증상. 그렇죠. 이제 진찰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병인 감기다. 혹은 증상, 어떤 증상이다. 이거 좀, 뭐, 단답형이 아니라 병명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그냥 감기라고 하면, 감기 이렇게 적을 거고, 증상은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쪽쭉 쓸 거 아니에요, 증상을. 그죠? 그런 데이터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데이터 아니더라도 그렇게 쭈루룩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정보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은 좋아요. 진찰 날짜.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언제 와서 이걸 했냐. 아, 날짜 정보 너무 중요해.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있죠. 어, 2, 3일 정도 약 먹고, 어, 호전이 안 되면 다시 오세요. 그죠? 날짜 정보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왔다 그러면 날짜를 보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사가. 내가 병원에서 환자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엔 뭐가 있을까? 이게요, 이만큼 이게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어, 실생활에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을까 분류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자고. 자, 담당의 그죠? 누가 어떤 담당 의사가 했는지 의사 이름 이거 또 들어가면 좋겠죠. 약물 알레르기 기록 오케이. 약물.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방약 얘기하죠. 처방약. 그죠? 약물이냐 알레르기냐 뭐 알레르기 등 처방 약에 관련된 알러지. 아, 이거 알러지. 알러지 요즘 글쎄요. 봄 가을로 알러지가 장난 아닌데 저도 알러지 이거 진짜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만 이상하면 콧물 나오고 특이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막 가만히 있다가 어느 장소만 가면은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네. 점점 어려워요. 그죠? 이제 막 생각해내려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또, 환자. 이 정도 데이터 하면은 우리가 환자 데이터 다 됐나요? 네. 가족력 드립. 이거 수집하기 어렵. 가족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준영 학생 선천 질환 여부. 아, 네. 또, 음, 뭔가 간단한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값이 모여져서 만들어내는 그런 컬럼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가족력. 이 가족력이면은 보호자 정보. 보호자 정보. 네.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정보를 우리가 어, 성년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거 놓긴 하는데 성년 가면 우리가 보호자 이름 오케이 보호자 정보를 꼭
놓겠다라고 하면 그 진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데이터가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력. 여기에는 뭘 넣을까? 이런 데이터에는 뭘 넣을까? 좀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긴 했지만 증상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되게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뭐 증상이 그죠? 바이러스성인지 아니면 알레르기 알레르기성인지 아니면 이게 그 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내과냐 외과냐 피부과냐 어디에 따라서 되게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게 형태가 굉장히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예, 그죠? 가족력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가 가족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족력 뭐 부모의 어떤 질환 이런 건데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갈까? 형태로 우리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생각해 봤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 병원만 따져도 이게 고민할 게 많거든요. 자, 주민센터에 갔다. 주민센터 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서관 갔다. 예, 주민센터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민센터에는 무슨 정보가 있지? 그리고 또 막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 아, 좋아요. 주민센터를 갔어. 거기 안에는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 도서관에 여러분 갔어. 도서관에서 도서관. 뭐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또, 그냥 그러면 요번에 이제 장소를 떠나서 책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책. 여러분 보는 전공책도 있고, 뭐 소설, 뭐 여러 개가 있어. 책이라는 데이터 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 네. 책이라는 데이터에는 예. 책 종류. 그죠? 인문학이냐, 소설이냐, 뭐 이런 거, 점점점, 이런 책 종류에 대해서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작가명, 작가명, 좋아요. 그 다음, 그렇죠. 출판사명. 좋네요. 그 다음, 책 이름. 그렇죠. 너무 중요하네. 책 이름. 빠지면 안 되겠네. 줄거리. 줄거리. 좋아요. 자, 베스트셀러 순위. 베스트셀러. 잠깐 적어볼게요. 베스트셀러 순위. 네. 지금 얼만지. 베스트셀러. 목차. 좋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이 책이라는 데이터 정말 중요한 데이터지. 뭐가 있을까 또? 예. 이 정도면은 책에 대한 정보가 책 일단 이름, 종류, 작가명, 출판사명. 조금 더 고민하거나 책을 좀 보면은 어, 초판 뭐 인쇄 발행 정보 좋아요. 그다음 연령 별 선호도 더 많은 정보가 좋아요. 함축돼서 넘어갔어요. 엄기니 정보 좋아요. 그다음에 출판 날짜 정보. 우리가
너무 쉬운 거라도 간과하지 맙시다. 예, 이게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지. 가격. 우리 출판, 가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보문고나, 뭐, 예스24나, 뭐, 그, 사이트에서 우리 그, 저기, 책 주문 한번 할 때, 여러분 보이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게 책 정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종류, 작가명, 출판사명, 책거리, 책 이름, 줄거리, 총평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목차 같은 정보도 요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거 지금 특이한,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 그 다음에 연령별 선호도,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그 월별로 또 다룰 수가 있어요. 그죠? 월별로 또 베스트 순위가 왔다 갔다 변동이 있으니까 그 월별로 추이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또 있는데 그 어떤 그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녹아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하나의 컬럼으로 돼 있지만 마치 엑셀에서 담기 어려운 하나 정보죠, 이게. 엑셀 표 하나에 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요거. 예를 들면, 이게 그 월별 순위 정보가 있다라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순위라고 하는 이 컬럼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몇 월, 월하고 그때의 순위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하는 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날의 순위든지 어찌됐든 이게 담기가 이게 계속 변경되는 얘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는 그런 정보고 나머지는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그죠?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딱 있으면 안 바뀌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뀌고요. 인쇄 정보, 인쇄할 때마다 바뀌니까 얘도 좀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선호도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비슷한 바뀌는 정보고요. 그래서 한 컬럼에 담기가 쉽지는 않아요. 엄기니, 출판 일자, 가격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정적인데 숫자가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여러 개의 컬럼이 모여져 있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저번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과 패터에 대해서 했고요.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 그렇잖아요.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릇이 저장 공간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죠.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범주형이나 이런 지금까지 얘네들 있잖아요. 리스트라든지 이 벡터라든지 그죠? 이런 벡터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더 배웠던 매트릭스라든지 좀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요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내면 쓸모 있는 데이터일 것 같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학생 정보야. 이게 환자 진찰 정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책 정보야. 좀만 더 들어갈까요? 더 중요한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뉴스 데이터, 뉴스에는 어떤 형태의 컬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뉴스.
여러분, 뉴스라고 하면 온라인 네이버 뉴스라고 합니다. 네. 자, 언론사 정보 있겠죠? 뉴스. 조금만 더 들어봐.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어떤 컬럼으로 넣으면 좋을까? 요 언론사 정보만 있으면은 뉴스가 안 되잖아. 보도 타이틀, 기사 제목, 그쵸? 제목, 뉴스 제목, 제목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뉴스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뉴스 데이터. 신문, 온라인 뉴스 꽤 보잖아요. 그렇죠. 쉬운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쉬운 거부터 기자명. 그럼 누가 썼는지 특이하죠. 예, 뉴스 누가 썼는지 기자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제, 카테고리. 어, 카테고리가 있고요. 뭐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볼게요. 뉴스 여러분 네이버 쪽에 가서 네이버 뉴스 들어가잖아요. 이게 뉴스인데 헤드라인 뉴스, 그다음에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IT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뉴스에 뭐 이렇게 있네요. 뭐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있는데 사회 쪽으로 가볼까? 뭐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제목이죠. 그리고 이게 날짜죠. 날짜 정보. 예, 날짜도 입력한 날짜가 최종 수정한 날짜 이렇게 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뉴스 정보에 좋아요, 싫어요, 댓글 남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본문이 있죠. 뉴스 본문. 뉴스 본문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뉴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림과 글자로 주로 돼 있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자명, 기자의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게 있고, 특이하게 온라인 쪽에는 후기 같은 게 있어요. 좋아요, 훈훈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 기사 원해요라고 하는 5가지의 카테고리로 또 나눠져 있네요. 후속 그 부분이. 그렇죠. 여러분들 표현이, 그죠? 감성 표현,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뉴스, 우리 신문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라인 뉴스 댓글 정보가 있고요. 댓글 누가 썼을까요? 남자, 여자, 그다음에 그 연령별로, 성별, 연령별로에 누가 썼을까 댓글 그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댓글에 대한 얘기가 정보가 나오고요. 그 댓글 자체가 댓글 언제 넣는지, 누가 썼는지, 그다음에 댓글의 내용, 그 댓글의 답글, 댓글과 답글이 있어요. 댓글의 답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자체의 좋아요, 싫어요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예. 그죠? 예.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한 축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 뉴스 본문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본문 데이터가 없죠. 그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 쓰냐면 기자가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항상. 예. 그리고 그 사건이 혹시 장소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예. 그게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뉴스라는 데이터. 그래서 뉴스라는 데이터를 잘만 분석을 해도 지금 세상이 혹은 우리나라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건.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까지도 알 수 있어요. 국민의 반응까지 알 수 있죠. 왜? 아까 좋아요, 싫어요, 후속 기사 원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댓글이라는 걸 남기게 되잖아요. 그 댓글에 또 좋아요, 싫어요 남기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답글도 남기고요. 예, 그래서 이 뉴스 데이터는 특이하게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면서, 예, 글과 그림이 다 있긴 하죠. 글과 그림이 있으면서,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사건, 사고, 문제 덩어리잖아요, 우리. 지금 사건, 사고 덩어리인데,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집합이기 때문에 뉴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사회 과학, 사회 현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코로나가 발병됐어. 예, 어느 지역에. 이거 다 뉴스 정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